즉 이 주식이라는 분야로 돈을 받는 전문가들조차 예측이 불가능하고.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2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을 넘어서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까지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설명드리면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경기 침체인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되는 상태가 유지되는 저성장, 고물가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지난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7.9%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2008년 금융 위기를 예측했던 루니엘 루비니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은 이미 현실이 됐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인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경제 성장마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런 상황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올해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3.3%로 낮췄고, 미국 경제 성장률 분기별 전망을 살펴보면 점점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거시경제가 불확실성에 휩싸였기 때문에 불안한 외부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수익률을 방어하기에 유리하다는 의견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로는 비자, 오라클, 화이자, 애플 등이 있는데요. 비자는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률이 무려 66%입니다. 비자 주가는 올해 2022년 조정장에 들어서며 10% 하락한 상황이지만 해외여행이 다시 활기를 띠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거기에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찍었던 세계 1위 기업 애플은 성장주, 기술주임에도 신제품 출시에 따른 실적 개선, 풍부한 현금 보유량, 30%에 이르는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종목입니다. 현재 리스크에 대해 월가에서는 유럽 주식, 그리고 유럽에 관련이 높은 기업, 거기에 은행주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보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와 노출이 높기에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미국보다 훨씬 큰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는 유럽 시장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인 부킹홀딩스, 필립 모리스, 블랙록, 메타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악재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골드만삭스가 한 달 동안 무려 2번이나 S&P 500 연말 목표를 하향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S&P 500 이전 목표인 4,900에서 4,700으로 다시 하향 조정했는데요. 목표 4,700은 금요일 종가에서 약 11%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S&P 500 전망을 하향한 이유를 살펴보면 골드만삭스는 2022년 미국 경제 성장률 하향을 이유로 들었고요. 3.1%에서 2.9%로 전망을 하향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또 현재 미국의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약 30%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관들의 전망을 참고할 때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참고로 해야 할 텐데요. 2020년 말에 주요 기관들의 2021년 연말 S&P 500 예측을 살펴보면 가장 높았던 전망이 JP모건의 4,400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았던 전망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3,800이었는데요. 약 10개 정도의 기관들의 2021년 S&P 500 연말 전망을 살펴보면 약 4,200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S&P 500은 4,700 정도에 마무리를 했죠. 즉 이 주식이라는 분야로 돈을 받는 전문가들조차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전문 기관들 역시 당장 올해 말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주가를 예측하면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한 나스닥과 S&P 500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향이 확실한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목표를 생각하시고 그냥 미국 주식 그 자체에 투자한 상태로 주가가 오르나 내리는 건 그냥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그 흐름에 우리의 투자금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처럼 주가는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움직입니다. 오르고 내림을 계속 매년 반복하는 거죠. 그렇지만 조금씩 우상향을 보이는 거고 그게 100년 역사의 미국 주식을 보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미국 주식 우상향 차트를 보고 적립식 장기 투자를 선택한 거고요. 미국 주식의 상승장, 미국 주식의 조정장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상승을 보여준 미국 주식입니다. 스스로 확신이 없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북한이 코암님의 댓글을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피터 린치가 운영했던 마젤란 펀드조차도 여기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중 돈을 번 개인 투자자들은 많지 않다고 한다.
악플들을 보니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알 것 같다. 투자에 정답은 없다. 개인적으로 시드가 몇 억이 아니라 몇 천이고 나이가 젊다면 QLD 장기 투자 접근은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 어찌됐든 모든 대가들이 말하는 투자의 논지는 미국 지수의 우상향이다. QLD가 레버리지라 횡보 시 주가가 녹아내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식의 음의 복리 및 양의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애들이나 말하는 거다. 사실 워렌 버핏도 젊었을 시절 공격적인 투자를 꽤나 많이 했었다. QLD 장기 투자는 MDD를 어느 정도 고려한 공격적인 투자다. 2008년 S&P 500 지수 저점에서 주식이 아직도 비싸서 살 때가 아니라고 했던 게 워렌 버핏이다. 이처럼 미래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하지만 과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늘 부정론자, 비관론자보다는 긍정론자가 돈을 더 벌어왔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채널에서 QLD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댓글이 나올 때 현금 비중을 늘려갈 생각이다. 라는 장문의 댓글을 주셨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3배 레버리지가 아닌 2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배의 MDD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입니다. 우리는 그걸 각오하고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2배 QLD, SSO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의 MDD를 못 버틴다고 생각되신다면 1배 QQQ SPY를 선택하시면 되고 1배 QQQ와 SPY의 MDD인 마이너스 50%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우상향이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부려서 2배에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난 연평균 수익률을 보였던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 역시 돈을 번 개인 투자자들은 극소수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 가장 확실한 우상향의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비관론들을 무시할 줄 알아야 하고 엉덩이 무겁게 버틸 줄 알아야 합니다. 우상향 종목들은 보유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손실 보는 확률은 0%에 가깝게 됩니다. 우리는 지수 추종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만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런 조정장에서 분할 매수하는 웅덩이 매매법으로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방어하고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결국 5년 이상만 바라봐도 수익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화면 속 16년 QLD 차트를 살펴보면 리먼 브라더스도 이겨낸 QLD, SSO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를 이겨내고 16년 동안 30배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2배 레버리지 QLD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멀리 바라보시고 마음 편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함께 10년 동안 오즐 웅줍 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종목에 가장 확률 높은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으니 모두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새로운 한 주 화이팅 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